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최고의 화제는 단연 ASML 방문이었죠.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특히 ASML과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ASML 클린룸을 직접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뿐 아니라 세계 대통령 중에서도 최초라고 하죠.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공정용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노광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마이크로한 노광기 속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V 노광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EUV라는 빛, 광원을 생성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EUV를 웨이퍼로 이동시키기 위한 반사경, 그리고 EUV가 반도체 미세 회로 모양을 머금고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EUV를 웨이퍼로 모아주는 렌즈, 아주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각 부분을 자세히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EUV를 만드는 공간, EUV 생성 부분입니다. 강력한 이산화탄소 CO2 레이저와 주석 알갱이가 준비물입니다. CO2 레이저가 주석 알갱이와 부딪히면서 EUV가 생긴다는 건데요. CO2 레이저의 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가 공업용으로 쓰는 레이저 커팅 장비의 레이저 파워가 1.5에서 6kW 정도라고 하면요. EUV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CO2 레이저의 전력은 무려 25kW입니다. 전쟁에서 쓰이는 레이저 무기의 레이저가 30kW라고 하니까 엄청난 파워의 CO2 레이저가 쓰이는 셈이죠. 주석 방울도 아주 미세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주석 알갱이는 지름 27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인데요. 이 알갱이들이 1.6mm 간격으로 1초에 5만 번씩 288km/h 속도로 세로로 도도독 떨어집니다. 이것도 일정하게 떨어져야지 이상한 간격으로 또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죠. 아무튼 이 CO2 레이저와 빠르게 떨어지는 주석 알갱이가 세게 탕 부딪히면서 상당한 온도의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서 EUV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EUV를 콜렉터라는 렌즈가 싹 모아서 다음 과정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 기계들을 ASML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트럼프라는 회사가 CO2 레이저를 EUV 빛을 모아주는 렌즈를 자인스가 만들고요. EUV 생성기를 미국 사이버라는 회사가 트럼프 자이스와 합작해서 만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사들로 분류가 되고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봐야 할 곳이 마스크입니다. 포토 마스크는 EUV가 회로 모양을 머금고 웨이퍼로 달려가기 위해 EUV가 터치하고 달려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존 심자외선, 그러니까 DUV와는 다르게 EUV는 웬만한 물질에 흡수가 되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라서요. 빛이 마스크를 관통을 하는 방법이 아닌 반사를 하는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웬만하면 흡수되는 EUV를 통과시키려면 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겠죠. 몰리브덴 그리고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순서대로 겹겹이 쌓은 독특한 소재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건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가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오염물질이 안 묻은 상태의 건강한 상태로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덮개를 씌우는데요. 이 덮개의 이름이 펠리클입니다. EUV 펠리클 시장에서는 일본 미쓰이 화학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의 SNS텍, FST가 앞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EUV 노광기 안에는 11개의 반사 미러와 웨이퍼 바로 앞에 빛을 모아주는 렌즈가 있습니다. 또 굳이 11개의 반사 미러를 두는 이유는요. 우리가 돋보기로 어떤 물체를 보면 렌즈 가쪽은 흐릿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노광기도 똑같은데요. 반도체 노광 공정은 회로의 모양이 정중앙이든 가쪽이든 왜곡 없이 반듯하게 웨이퍼로 닿아 있는 게 생명이라서요. 이런 렌즈의 원천적인 문제를 고도의 공학 기술을 담아 고성능 반사경으로 보완을 하다 보면 11개의 미러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근데 이게 수십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4년 전에 반도체 양산 라인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7나노 반도체 공정에
ASML의 EUV 노광기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로 SK 하이닉스, TSMC, 인텔 등 기라성 같은 반도체 빅테크들이 EUV 기술로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죠. 최근에는 3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노광공정에 EUV를 쓰느냐고요? 일단 노광공정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자, 노광공정은 말이죠. 빛으로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게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밑그림인데요. 우리 파나 기법 중에 식각이라는 게 있죠.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파내는 작업이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빛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에 회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파내는 에칭, 식각 공정이 진행됩니다. 3나노 반도체 시대, 밑그림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고 또 얇고 선명하게 그려내야 좋은 에칭을 할 수 있겠죠. 노광공정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왜 EUV를 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레일리의 공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해상력은 공정상수 K 곱하기 개구수 분의 람다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근데 자세히 쪼개 보시면 쉽습니다. 해상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광학기기가 두 점 사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로를 빛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나타내 주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얇디 얇은 회로를 선명하고 균일하게 찍어내려면 해상력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선 분자 부분에 있는 람다가 낮아져야 해상력이 낮아지겠죠. 람다는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얇은 회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EUV가 도입됐습니다. 범용인 불화 아르곤 ARF의 경우 파장이 193나노미터라면요. EUV는 그것의 14분의 1 수준인 13.5나노입니다. 아주 혁신적이죠. 해상력이 훨씬 낮아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성질을 감수하고도 EUV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회로 축소가 숙명이자 영원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상력을 더 줄여야 1나노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후로 조절이 가능한 건 개구수, 즉 NA입니다. 분모인 NA를 키워서 해상력까지 낮추겠다는 아이디어죠. 개구수, 이거는 렌즈의 크기입니다. 렌즈가 크면 커질수록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요즘 EUV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이 NA죠. 한마디로 웨이퍼 바로 앞에서 빛을 모으는 렌즈 크기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EUV 노광기의 NA는 0.33 NA였는데요. 다음 버전인 하이 NA는 0.55 NA. 그러니까 렌즈 크기가 산술적으로 1.67배 커졌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죠. ASML은 0.55 NA에서 멈추지 않고 수년 내 0.75 NA까지 구현해내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술의 진보는 어디까지일지, EUV 기술의 정점은 어디까지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EUV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렌즈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EUV의 사이즈, 그러니까 빛의 양도 커지게 되면서 기존의 노광기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시도 끝에 포토 마스크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한 개의 회로도 두 번으로 나눠 찍은 뒤 이어붙이는 형태로 바뀝니다. 또 렌즈가 커지면서 반사 미러 같이 노광기 속에 있는 무수한 부품들의 크기도 커져서요. 노광기의 크기가 상당히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지는 만큼 노광기의 전력 관리 또한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와닿는 것이 가격입니다. 이 장비의 가격은 대당 4천억 원입니다. 기존 노광기 가격의 2배 수준을 훨씬 뛰어넘죠. 그런데도 벌써 줄을 섰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는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 ASML 클린룸까지 뛰어간 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ASML은 이 하이NA 노광기의 1호기 주인은 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텔은 하이NA 노광기를 활용해서 2025년에 1.8나노급 반도체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ASML은 1세대 하이NA 노광기 EXE5000을 10대 미만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TSMC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EUV 노광기는 워낙 기술이 어려운 데다가 독점 생산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쓰이고 있는 노광기도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EUV 노광기기 수급 문제와 국가, 회사 간의 쟁탈전, 물고 물리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 동맹 관계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V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